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내에서 60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춘천과 원주, 동해, 강릉 등 8개 시군에서 6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에서는 15명이 확진됐고 동해에서 주점과 마트 등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자 25명이 추가됐습니다. 속초에서는 코로나19로 치료 중이던 기존 확진자의 보호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잇따라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밖에도 영월과 고성, 양양 등에서도 소규모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쇄 확산의 최초 감염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9일 강원 전 지역에 짙은 황사가 관측되면서 동해안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오전 9시를 기해 황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황사경보는 원주와 횡성, 태백, 영월, 정선, 평창, 삼척, 동해 등으로 정선과 양양 등지에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강한 황사 영역은 차차 통과하고 있으나 29일 오후까지 다시 한번 PM10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29일 밤 18시 이후부터는 옅어지기 시작하여 3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했으며 북서풍을 따라 국내 유입되면서 강원 전 지역에 걸쳐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양구 군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도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구경찰서는 27일 새벽 1시쯤 양구 파리 한 식당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보관 중이던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부 3상자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수 주민 소환 투표를 준비해온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는 보관돼 있던 차량의 뒷유리가 깨져 있어 차량을 확인해 봤더니 서명부 3상자가 모두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는 서명부의 제출 마감일인 27일 저녁 6시까지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지만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릉경찰서는 택배기사인 척 집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시 30분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안에 있던 현금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이날 저녁 6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아픈 아이를 병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28일 아침 9시 3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인근에서 시속 130km 이상 달리는 과속 차량을 발견해 추격 끝에 차를 멈춰 세웠고 차 안에 3살 난 아이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뒷자리에 여자아이가 기관 절개 튜브를 한 것을 확인했고 차량을 호위해 홍천의 한 병원까지 약 10km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큰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긴급했던 상황을 고려해 과속과 난폭 운전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죠.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오슬기 주임과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주임님 반갑습니다. 먼저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우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강원도 내 미취업 청년들한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2019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강원도 청년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시장을 무경험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해서 2019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포괄적으로 구직 활동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신청 자격은 저희가 작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하면서 작년과 조금 신청 자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강원도이고,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그리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초과해서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진행한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19년도, 20년도에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좀 올해는 지원 신청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받으셨던 분들은 그게 종료되시고 6개월이 지나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지원 대상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어느 때나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어 왔는데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저희 강원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SNS 채널들이 좀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여기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도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저희가 꾸준히 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슬기 강원도 일자리재단 주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공연, 전시, 도서와 복합 종합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도시의 정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는 다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다양한 개정 법률을 냈었거든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위한 성과가 하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 종류를 도서관과 문화회관 등으로 예시해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철거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선 군민의 올림픽 유산 보존 염원을 무시하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쟁위는 성명서에서 올림픽 폐막 3년이 지나도록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존치를 염원하는 정선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에 분노한다며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투쟁위는 또 정당의 이해 득실을 떠나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곤돌라 보존에 나서라며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동해시가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행정 지원 인력 1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백신 접종 지원 인력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방역지침 준수 안내와 현장 접수 지원 등 백신 접종 행정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근무 기간은 4월 12일부터 약 4개월이며 하루 8시간 근무에 올해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태백시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마트 등 유통 분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섭니다. 일자리 경제과를 중심으로 5개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매주 한 차례 현장 점검과 방역수칙 안내 등 계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정기 소독과 5일장 참가 상인 명부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마트는 시음, 시식 등의 영업행위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지역 75세 이상 대상자는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가량입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백신 접종 동의서를 접수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해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경포호수 벚꽃길 일대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경포호수 출입구 2곳을 전면 폐쇄하고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포대 일대와 3.1공원에 행정지원본부를 설치해 손소독제와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상시 순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실시한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통해 화재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특정 소방 대상물 6만 5천여 곳 중 32%인 2만 1천여 곳에 대해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벌여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전원 불량 등 4만 2천여 건을 발견해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안전 정보 조사 이후 도내 화재 발생 건수가 1,200여 건 감소했고 사망자도 23%인 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초중고교의 한복 문화 교육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한 초중고 한복 문화교육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돼 4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희망학교를 모집해 한복에 대한 관심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북한강과 소양강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춘천시는 국비 17억 원을 들여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을 다음 달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홍수나 집중호우 등으로 국가하천 제방에 있는 수문 개폐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의암호 상류 북한강 일대 16곳과 소양강 1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신속한 수문 개폐가 가능해져 하류 침수 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의 거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살당한 민간인 수는 450여 명. 이 끔찍한 비극을 멈추게 해달라고 국내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